오늘은 동양 역술 특강 11번째 시간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울임 삼식, 역의 법칙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역술 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점술이라고 불리는 미래 예측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술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무당의 신기나 전혀 그 황당무계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점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역의 법칙, 아까 그 밑에 써놓는 것처럼 육식갑자나 대성계, 주역계, 이 괴를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학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약간 허무맹랑하거나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점술 또는 미래 예측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과정으로 동양의 어떤 역의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술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주역이고 그 다음에 기울임 삼식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기울임 삼식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삼식이라는 것이 세 개의 이퀘이션, 방정식 할 때 식자라는 거거든요. 식.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정식을 풀듯이 어떠한 사건에 대한 그 미래 예측을 갖다가 매우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역 또는 기울임 삼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점술의 이 과학성, 이 과연 뭐냐? 점술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과학적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우리가 당연히 표시할 수가 있는데 점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상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축적이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거는 단지 무엇이냐면 수많은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차원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수억만 겁의 차원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간 상의 그 차원들을 갖다가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건 조금 이제 굉장히 삶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치해 놓고 그래도 일단 중요한 것은 시공간 차원 이동에 의해서 현재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점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술의 대표적인 방법이 주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임 삼식이 있는데 기울임 삼식이라는 것은 기문둔갑, 그 다음에 태을, 그 다음에 유김이죠. 그래서 태을은 국가 대사를 논의하는 천문이고 기문둔갑은 지리의 어떤 전쟁에 쓰이는 병법학으로 제일 많이 쓰였던 것이고 유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 일의 상황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는 인사, 사람에 관계된 얘기죠. 인사 주로.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라는 게 느려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딱 하고 1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인공위성을 타고서 지구를 날아가고 있으면은 똑딱이 아니라 똑딱 이렇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지구상의 시간이라면 똑딱 하는 어떤 그런 규칙성을 가진 시간이라면은 이것이 광속이죠. C가 빛의 속도고 V가 인공위성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V가 C에 점점 가까워지면은 V 나누기 C가 거의 이제 1에
0.999 이렇게 1에 가까워지죠. 1에 가까워지면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럼 이 값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그 다일레이션 또는 이렇게 느려짐, 팽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인공위성 또는 어떤 비어클 날아가는 어떤 미수성에 타고 있는 이 속도가 지구상에 있는 속도에 비해서 1초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을 갖고서 만약에 도인이 어떤 그런 도수를 써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체 이탈을 해서 시공간을 날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 지구상에서 이때 도인에서의 1시간 또는 하루의 시간은 지구상에서 10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10년 자기의 어떤 10년 후의 미래를 갖다가 날아가면서 잠깐 보고 오는 것이 바로 이제 시공간의 어떤 도계에서의 시공간의 차원 이동인데 그러한 그 도계에서의 시공간의 차원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모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모델 같은 이런 논리적인 모델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갖다가 보는 수많은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점이라는 것이 이제 주역점, 육효점, 기울인 삼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왜 이것을 갖다 점이라고 얘기를 하냐. 점이 뭐예요? 점. 이 미래를 점치는 것 또는 하나의 일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점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미래를 갖다 점칠 때는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미래를 점칠 때 이것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하나의 점으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게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함수, 미분을 배운 학생들은 이걸 참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y는 뭐 x좌승 또는 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갖다 선택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점에서 이게 기울기를 보죠. 그래갖고서 만약에 이 델타 x가 굉장히 넓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기울기가.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 기울기가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점이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극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갖다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다가 선택해서 치는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태열이라는 것은 천문을 보는 건데 그 다음에 김은둔갑이라는 건 전쟁 때 방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김이라는 것은 인사신시 사람의 일을 갖다가 신이 그 결과를 나타내 준다 해서 인사신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쓰는 어떤 그 모델들이 이제 다 틀려서 그 모델에 따른 특성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은둔갑은 짧은 시간에 어떤 방위를 움직이는 일, 유김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그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알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태열은 국가의 커다란 선거라든지 국가의 큰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이 이제 태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쓰이는 바가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점수는 말씀대로 이제 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이제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또는 어떤 그 환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어떤 그 LNG나 LPG나 유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또는 곡물 시장의 고가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부를 갖다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대의 모든 그 경영학이라든지 과학적인 어떤 그 이론들이 미래의 사건을 갖다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이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과학적인 사건들이 제대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계 문제라는 것이 물리학으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역학을 이용해서 이런 복잡계 문제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나라와 기업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인간 경영을 위한 커다란 툴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점술의 기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 물리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절대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성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점을 치고 싶은 시간이 자신이냐 축시냐 또는 북한에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갖다 날렸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제 성공은 했는데 통신이 잘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점을 치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광명성 3호가 날아갔을 때 날린 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죠. 그 시간을 갖고서 주역의 괴를 뽑아보면은 광명성 3호가 성공은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또는 통신이 잘하는데 눈먼 여자가 시집을 잘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로. 그래서 이제 양자화된 그 시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공간의 차원 이동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그 정보, 은유적인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로 우리가 이제 그 사고에 의해서 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게 뭐 나는 이거 심심하니까 점을 쳐보겠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굉장히 내가 입시에서 시험을 봤는데 또는 임진난 때 선조 임금이 이제 그 몽진을 하는데 그 임진강에서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배는 웃고 왜구는 쫓아오고 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그 배가 있을 것인가. 그런 때 점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미분에서의 극한값 개념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예를,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그 정치를 하는 사람과 그 무속, 항상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병법과 국가 경영에 굉장히 활용된 이론이 바로 이게 기울인 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 기울인 삼식.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울인 삼식을 갖다 삼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퀘이션 또는 넘버 해서 동양의 학문이 상수론이라는 걸, 자연과학이 상수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동양의 학문은 물리학이고 물리상,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굉장히 은유적인 옐루스에서 무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뭐 이러한 그 철학적인 개념은 그것이 의리론에서의 그 동양 사상이지, 이러한 과학적인 또는 실용적인 어떤 상수론에서의 동양의 자연 사상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을 가장 잘 쳤던 분이 태계 이황 선생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수시로 점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어제 명랑에 왜군의 청탐선이 출몰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나타날까 생각되어 괴를 뽑아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장군께서 23전 23승을 했는데, 이게 23전 23승은 세계의 전쟁사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런 전승의 기록인데, 우리가 군비나 병력이 비슷할 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면은 사실은 장군께서는 이길 확률이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됐죠, 이게. 23번을 갖다가 연달아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1000만분의 1, 그 다음에 억만분의 1에 그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라는 것인데, 이게. 그거 어떻게 이기셨냐? 장군께서 이런 그 기울임 삼식,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내려오는 전쟁의 병법 이론에 아주 정통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 급제하시기 전에 전국을 제야를 갖다가 돌 때 야인으로서 돌 때 그런 그 병법을 다 익히신 거죠. 그 다음에 천진조약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것은 일본에서는 이 천진조약에 관계된 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방문이 이용장을 만나서 그 조선에, 이게 천진조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조선의 기득권에, 우리나라로서 볼 때는 조선을 갖다 조선의 그 영유권을 어디에든 남기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천진조약의 내용인데, 이등방문이 이용장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거절을 당했어요. 천진조약이 이제 다 이제 그 결렬이 됐는데, 그 굉장히 그 주역점에 능한 그런 제야 인사가 이등방문한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성공한다. 그래서 다시 이용장을 갖다가 제3 만나라 해갖고서 선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영유권이 일제한테 넘어가는 것이 이게 천진조약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존재와 극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점에 담겨져 있는 과학적인 또는 어떤 상황 논리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런 이 점에 대해서는 EPR의 역설 같은 거, EPR의 역설이 있는데, 이게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이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칼 융이 동양의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었는데, 이 주역에 대해서 이 칼 융이 주역에 대한 칼 융이 그 행동심리학의 대가로서의 그
얘기는 이제 잘 아실 거고, 주역에 대해서 엄청난 경외심을 갖고 주역을 갖다가 그 전파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했던 사람이 칼 융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제도권의 그 과학자들한테서 굉장히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공격도 받은 것이 이제 칼 융인데, 이런 칼 융이 이제 대가 시절에 이 주역에 대한 경외심을 갖다가 나타냈던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라는 사건이 여기 있을 때 같은 예와 비슷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동시성 이론인데, 이런 동시성 이론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그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또 유명한 일이 EPR의 역설입니다. EPR의 역설은 아인슈타인의 E자하고 포도스키의 P자하고 로전의 R자를 쌓아서, 이것이 그 19세기 20세기 그 초반에 굉장히 해자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피지컬 레비ュ라는 아주 탑 저널에 실렸던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그 소립자가 하나의 소립자를 둘로 잘라서 두 개의 소립자를 갖다 각각 다른 장소에다 놓는 겁니다. 떨어진 장소에다가. 그래서 이런 하나의 소립자에다가 어떤 그 물리적인 충격을 주게 되면은 그 똑같은 물리적인 충격이 다른 소립자에도 또 온다는 걸 갖다가 밝힌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믿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유령의 원격작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EPR의 파라독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점에 대한 어떤 학문적 근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EPR의 이제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수에서 이제 그 동기가몽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서 난 구리광산에서 난 구리로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이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쿵쿵 울려갖고서 자동적으로 울려서 보니까 그 구리가 나온 그 동산이 무너졌던 얘기가,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같은 동기가몽 같은 얘기가 이런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이나 EPR의 역설인데, 이것이 이제 점에 대한 학문적인 그 근거를 갖다가 제시해주는 얘기라서 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술의 핵심 개념은 특정한 시간에 어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든지 30년 전에 헤어진 친구가 생각난다든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외조부가 또는 할아버지가 전화 내려온 일에서 어느 날 툭툭 털고 일어나서 30년 떨어진, 몇십 년 전이면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죠. 전화도 없던 시절에 시골에서 50년 전, 100년 전에. 그래서 건너마을 30년의 외삼촌이 갑자기 세상을 뜬 것 같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이런 특정한 시간에 자기한테 떠오르는 어떤 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돼서 물병 같은 것이 떨어져 갖고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떤 발생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마음의 움직임.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기라고 그러죠. 이 신기는 어떤 그런 귀신의 무당의 기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움직임과 발생한 기계 기자 사건을 갖다 신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시간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모델을 하는 거죠. 60갑자나 64개로 모델을 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를 갖다가 아는 것이 점실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자기가 이제 떠오른 시간이나 어떤 사건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몇 월 며칠에 광명성을 날렸다. 우리나라가 나로를 날렸다. 그 다음에 뭐 천안함이 사건이 터졌다. 이런 거 갖고서 다 이제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쳤을 때 그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 사건과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점을 썼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로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속이 점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무속. 이 무속은 그냥 어떤 영매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모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속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전혀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틀린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점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느냐.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이걸 갖다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가, 왜냐하면 사서상경에서, 사서상경 아시잖아요. 사서상경에서 이 마지막에 되는 것이 역경입니다. 역경.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사서상경에 있으면, 이게 동아시아의 문화를 했으면 사서상경을 갖다 저걸 그대로 받아들여 있어야 되는데, 역경이 이제 이게 문제가, 역경이 점치는 책이죠. 주역. 물론 점치는 책이라기보단 물리학적인 서적이고, 물리학적인 서적이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이 있는 것이 바로 역경이죠. 그런데 이런 역경을 갖다가 수많은 사대부나 또는 중산층이나 어떤 민초들이 배우게 되면은 미래를 다 예측한다. 여러분들도 기상 예측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풍수에서 그 어떤 그 좋은 명당을 차지하고 뭐 그 다음에 운명을 미리 알고, 이게 다 역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다면 절대 왕조가 또는 일부의 사대부가 권력과 정보를 갖다가 다 독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말리 같은 사람들이 세종임금께서 한글을 만들 때 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모든 정보를,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수많은 정보가 민초한테도 공유가 된다고. 정보의 그 전달 속도가 빨라서 민초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 정보의 독점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데서 그런 것이 이제 된 거죠. 마찬가지로 더 심오한 원리가 이 역경에 있는데, 이 역경을 갖다가 조선왕조 500년에서 과거에서 역경을 배제시킨 겁니다. 역경을 배제시켰어요. 역경을 배제시키니까 그 수많은 학자들이 역경을 공부를 하면은, 진짜 재밌는 것이 역경인데, 역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장원급제를 진사가 안 되는 거죠, 진사가. 그래서 장원급제를 갖다가 진사가 그 집안의 3대째, 4대째, 5대째가 안 되게 되면은 양반에서 중인으로 몰락을 하기 때문에 역경을 공부하는 자식은 집안에 완전히 집안을 망쳐먹는 자식인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가 이렇게 역경을 갖다가 과거제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역경이라는 학문이 사장된 겁니다, 이게. 역경을 누가 했느냐? 출사에 뜻이 없는, 그러니까 이태계, 이율곡, 이순신, 이런, 그 다음에 서경덕, 요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경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훌륭한 역을 갖다가 일제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게. 가져가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 문화의, 조선 문화의 말살 정책으로서 역을 갖다가 굉장히 폄하해버렸죠. 그 다음에 과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과학적 지식 때문에 이 역경이 또 한 번 또 이게 몰락을 한 겁니다. 그 역학의 미신화가 아주 엄청나게 이게 이제 그 세상에 팽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역학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과학적인 요소, 이 기상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기상을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1년 전에 내년 장마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그렇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인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을 고치는 거. 예를 들어서 눈꺼풀이 부들부들 떨린다, 발뒤꿈치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입술이 부르텄다, 그 다음에 속이 쓰리다, 눈꺼풀이 푹 늘어져서 위아스다. 그럼 꿀물 먹고 호박 먹고 호박죽 먹고 식혀 먹으면 낫는데, 이런 걸 먹게 되면 기존의 어떤 한의학계나 어떤 양의학계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존 제도권 내에서 이걸 갖다가 모두 폄하해서 이걸 갖다가 미신화시키는데 일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양의학이나 다른 술법에 대한 그쪽에 동양의학이나 어떤 이런 풍수나 어떤 운명에 대한 그 술사들이 제도권 내에서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갖다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부적인 지식을 갖다가 과대포장하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신뢰감을 갖다 상실하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또 역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미신이고 제대로 된 학문이라고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심지어는 과학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50년 과학교육을 받았지만은 과학교육을 갖다가 정말로 과학이 무엇인지, 과학이라는 것이 증거에 입각해서 무엇을 본다기보다도 어떠한 학문의 사유 체제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된다는 그런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과학적인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갖고서 이런 역학이 완전히 부정적인 사안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